태양의 후레자식이 되어버렸죠. 3월 3일부터 국내 대형주들이 전부 다 ATM 기기로 전락했잖아요. 그리고 이런 약세 속에서 3월 26일에 약 20% 가까이 빠졌죠. 이 한화솔루션 수급을 보면은 대략 3월 23일경부터 스마트 머니들이 꽤 발발랐습니다. 특히 3월 26일 P&L을 강하게 기관분들이 수놓아줬는데 약 마이너스 450억 가까이 연기금, 투신, 사모펀드 매도세가 엄청 거셌어요. 이분들의 경우 이날 이렇게 던지신 걸 보면은 내부 정보를 완벽히 알지는 못하셨죠. 즉 이 기관분들도 이날 패닉세일을 하신 겁니다. 손절이죠. 중요했던 점은 26일 그날에 외국인분들이 약 410억 가까이 매수를 하셨어요. 근데 이거는 펀더멘털을 보고 들어왔다기보다는 과거의 고점에서 개인분들에게 주식을 떠넘기면서 동시에 하락에 베팅을 하는 공매도를 쳐두었던 물량이 이날 악재 공시로 주가가 마이너스 20% 가까이 폭락하니까 싼 값에 주식을 되갚아 숏 커버링이죠. 무위험 차익을 확정지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한화솔루션의 1.5조 유상증자의 저주가 당분간은 기업 밸류에이션을 리셋시켰다고 볼 수가 있는데 주식수가 무려 42%나 늘어났죠. 그리고 그 돈이 투자가 아니라 빚 갚기에 쓰이잖아요. 채무 상환만 1.5조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예전 발행가가 33,300원, 결국 시장 가격이 이 중력의 법칙처럼 이 발행가 부근을 향해서 자석처럼 끌려 내려가는 거죠. 결국 중간중간에 데드캣 바운스는 존재는 하는데 V자 급반등은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현재 악성 매물대 1번이 가격대 45,000원에서 55,000원 사이에 있습니다. 차트상 가장 두터운 매물대가 현재 주가 대비 한참 위에 형성되어 있는 거죠. 2월 폭등기랑 3월 횡보장에 진입했던 개인 투자자분들이 대부분의 자금이 여기 지금 묶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악성 매물대 2번이 55,000원, 6,000원 부근에 있어요. 최고점이죠. 한마디로 앞으로 크게 데드캣 바운스가 나올 때 이 45,000원 부근에만 접근을 해도 이 두꺼운 매물대에 있는 통곡의 벽 때문에 본전이라도 챙기고 싶어 하시는 개인분들 물량이 한 번에 쏟아질 수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위로는 뚫기 힘든 이 철옹선이 세워진 거죠. 반대로 아래에는 3만원 초반대까지 유의미한 지지 매물대가 텅 비어 있습니다. 바로 또 뚫릴 수 있는 거죠, 아래로. 더블A분의 회사가 24년 마이너스 2.7조 원, 25년에는 마이너스 2.6조 원, 막대한 FCF 적자를 스스로 공개했죠. 돈을 버는 족족 빠져나간다는 뜻입니다. 더불어 순차입금 12.6조 원과 신용 강등 리스크의 현실화를 고백했는데 현재 신용등급 하락 압력이 지속되는 상황이잖아요. 이 단기 만기 도래 사채 1.8조 원이 있어요. 결국에 숨이 턱 막히는 상황이고 회사가 빚으로 빚을 막는 한계 상황에 도달했다 보니까 신용 등급이 AA-에서 A+로 강등이 될 수 있는 거죠. 만약 이렇게 되면은 이자율이 폭등하면서 회사가 도산위기에 처할 수 있음을 이번에 투자자분들에게 고백을 한 겁니다. 이 2.4조 원의 실체를 조금만 더 뜯어보면은 미래 투자가 약 0.9조, 대부분이 빚값기 1.5조죠. 회사가 텐덤셀이랑 차세대 태양광 기술에 투자를 한다고 강조는 하는데 결국 이 핵심은 1.5조 원, 회사채 CP 등이 쓰이는데 결국 이 자본시장에서 유상증자 대금의 62%가 빚값기에 쓰인다는 거는 철저한 부채 축소의 목적, 디레버리징이죠. 결국에 단기적으로 이 주식의 매력을 제로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3월 26일 주가가 61선을 깨고 마이너스 20% 가까이 폭락한 이유는 이 악성 유상증자의 성격을 그대로 반영한 거죠. 개인분들이 더 마음이 불편했던 이유는 기만적인 주주환원 정책 때문이었는데 회사가 폭락하는 주가를 방어하기 위해서 향후 5년간 당기순이익의 10% 환원, 최소 배당금 300원이라는 발톱에 떼만한 당근을 제시했죠. 이에 계산기를 두드려보면은 참 더 마음이 불편해지는데 최소 배당금 300원은 이날 폭락했던 주가 약 38,000원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봐도 배당 수익률이 고작 0.79%에 불과합니다. 은행 예금 금리조차 따라가지 못한 수치죠. 맛없는 정도에 불과한 수치예요. 그리고 순이익 10% 환원의 맹점이 현재 한솔이가 태양광 업황 부진으로 막대한 영업적자 내지 순이익 급감을 겪고 있잖아요. 순이익 자체가 쪼그라들고 있는 상태에서 그중 10%로 환원해봤자 주주분들에게 돌아가는 파이가 굉장히 미미하죠. 글로벌 스탠다드가 30에서 50%인데 정말 한참 못 미칩니다. 결국에 주주 환원 정책은 눈 가리고 아웅이죠. 주 총장에서의 돌파 매질을 피하려고 최소한의 그래도 이런 거 하고 있잖아. 정말 최소한의 입막음용이에요. 또한 김동관 부회장을 비롯해서 한화솔루션 최고 경영진이 42억 원 규모의 주식을 매입한다고 발표했죠. 김 부회장이 약 30억 원, 남정훈 케미칼 부문 대표와 박승덕 큐셀 부문 대표도 각각 약 6억 원. 이 숫자가 정말 뼈아픈데 2.4조 원의 청구서와 약 42억 원의 위로금이 충돌을 한 꼴이에요. 회사가 주주들에게 요구한 돈은 2조 4천억 원이죠. 경영진분들이 책임지겠다고 넣는 돈은 약 42억 원. 비율을 계산해보면은 42억 원은 2.4조 원에 단 0.175%에 불과합니다. 주주분들의 계좌에 2.4조 원짜리 물량 폭탄, 주식가치를 42% 희석시켰죠. 이걸 던져놓고는 경영진은 고작 0.1% 수준의 돈을 투입. 책임 경영이라는 타이틀을 언론에 뿌린 꼴입니다. 목요일 3월 26일 하루에만 한솔이에서 터진 거래대금이 9천억 원에 가까웠죠. 외국인과 기관이 며칠 만에 수천억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경영진 분들은 42억 원. 시장의 하락 추세를 막기에는 호가창에서 단 1분 만에 소화되어 사라질 먼지 같은 금액이죠. 수급적으로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어제 유상증자 흥행 10회를 막기 위한 주가 방어형 언론 플레이고 만약에 주주분들이 청약을 안 하면 대규모 실권주가 발생하죠. 회사가 빚 갚을 돈 1.5조 원을 구하지 못하면 진짜로 부도위기, 신용등급 강등에 처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오너의 영리한 계산인 게 가장 싼 값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거죠. 한솔이는 장기적으로 그룹의 핵심 계열사 중 하나고 어차피 그룹을 승계받을 오너 입장에서는 과거 5, 6만원 하던 주식이 4만원대 초반으로 반토막이 났을 때 개인 돈으로 지분을 늘려두는 게 가장 싼 값에 회사 지배력을 강화하는 박앤셀 쇼핑인 겁니다. 소액주주분들은 주가 폭락이랑 42% 가치 희석으로 피눈물을 흘리고 계시는데 오너는 싼 값에 지분을 주워 담으면서 책임 경영이라는 언론 플레이를 하는 훌륭한 경영자라는 찬사까지 받죠. 완벽한 일석이조인 거죠. 핵심 반전 포인트도 있었는데 최대 주주인 한화가 유상증자에 최소 100% 이상 참여 검토를 한다는 거였죠. 일반적인 좀비 기업들의 유상증자랑은 어느
어느 정도 궤를 달리했다고는 볼 수 있는데 한화가 한화솔루션의 지분 36%를 보유하고 있잖아요. 유상증자에 100% 참여한다는 것은 그룹 차원에서 약 9천억 가까이 막대한 현금을 직접 수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입니다. 수급적 의미에서도 하방 경직성인 게 대주주가 본인들 돈 9천억을 태우는 유상증자, 주가가 한없이 추락하면서 유상증자가 실패하는 것을 그룹 차원에서 막겠다. 결국 26일에 외국인이 약 410억에 숏 커버링, 공매도 청산을 단행한 이유도 여기 있는 거죠. 대주주가 9천억을 들고 방어전에 나서니까 주가가 완전 빠지기 어렵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공매도 수익을 확정 지은 거죠. 다만 예정 발행가인 33,300원, 이 자력 때문에 주가가 신주 예정 발행가인 33,000원대를 향해 지속적인 하방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 위에 4.5만원대에 물린 개인분들의 악성 매물대 때문에 정말 앞으로 메가톤급 재료가 나오지 않는다. V자 반등은 굉장히 확률이 낮은 거죠. 결국 그래서 외국인들의 숏 커버링에 의해서 주가가 4만원대 초반 아니면 중반, 여기까지 만약에 데드캣 파운스가 나온다. 그렇다면 중단기 투자자분들의 경우에는 비중을 어느 정도 줄여 나가시는 게 마음이 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후에는 증자 게임이 도입을 할 텐데 6월 17일에 확정 발행가가 결정되고 6월 20일 구주주 청약이 시작되죠. 한화가 100% 참여를 선언했으니까 이 시기에는 유상증자 흥행을 위해서 그룹 차원의 호재성 뉴스를 집중적으로 터뜨릴 거예요. 주가를 일시적으로 부양하는 거죠. 그리고 7월 10일 7,200만 주의 신조가 상장되면서 물량 충격이 한 차례 지나가고 나면은 회사가 1.5조 원의 빚을 청산하면서 부채 비율이 150% 미만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매년 수천억 원의 이자 비용이 세이브되는 흑자 턴어라운드의 체로가 갖추게 되는 거죠. 드디어. 즉 신규 매수 타점이나 물을 타는 시점은 7월 중순 이후에 주가가 3만원대 초반대, 여기서 횡보를 할 거기 때문에 거래량이 바짝 마를 때, 그리고 HTS, MTS 수급창에 외국인과 연기금이 재무 리스크가 해소가 됐네? 이러면서 수백억 원을 기계적 바스켓 매수를 집어 넣었을 때 바로 그 주간이 26년 하반기 대주주들과 동일한 평단가로 한솔의 2차 사이클에 무임승차하는 가장 안전하고 파괴적인 매수 진입 시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더불어 금감원 조사가 미친 영향의 경우에는 단기 투자자분들의 경우에는 금번 금감원 조사가 데드캣 바운스, 재반등의 틀은 마련해 줄 수도 있는데 중점 심사를 한다고 하면은 회사의 유증 자체를 무효로 만들거나 발행 규모를 강제로 줄일 권한이 없어요. 오히려 금감원 분들이 깐깐하게 심사를 하면은 설명이 부족하니 다시 써와라, 정정 신고서를 제출해라. 그러면 이때 한 번, 두 번 정정 요구를 받을 때마다 기존에 발표를 했던 5월 14일 신주 배정, 6월 22일 청약, 7월 10일 신주 상장이라는 타임라인이 적게는 1개월, 많게는 2개월씩 무기한 뒤로 밀리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주식시장이 악재보다 더 싫어하는 거는 불확실성입니다. 결국 일정이 밀리면은 7,200만 주의 물량 폭탄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데 이 상태가 연장이 되는 거예요. 스마트 머니들은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주식을 절대 바닥에서 줍줍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연이 되는 과정에서도 실망 매물이 계속 나오겠죠. 꿀렁꿀렁. 주가가 4만원대 초반, 운이 나쁘면 2만원대 후반 계속 흘러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재발등 시마다 비중을 어느 정도 줄여나가는 게 포트폴리오 운영 측면에서는 현명한 선택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끝까지 버티며 주식 가지고 간 주주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6월 22일 구주주 청약이 시작됐는데 도대체 기존 주주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걸까요? 한화솔루션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다 보니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마지막에 꼭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그래서 한솔이랑 더불어 3월 23일 주의 데이터를 보면은 그 데이터의 폭력성이 드러나는데 3월 27일 금요일만 보더라도 삼성전자에서만 거래대금이 약 9조 원 가까이, SK하이닉스에서는 약 7조 원 가까이, 단 두 종목에서 약 16조 원이라는 엄청난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하락했죠. 금리 발작의 공포 속에서 글로벌 패시브 자금이 한국 증시의 몸통인 반도체 투톱을 거침없이 ATM 기기로 사용한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음봉을 맞았다는 거는 매도 압력이 시장을 완전히 장악했음을 의미하죠. 위에 겹겹이 쌓인 개미분들의 악성 시체 때문에 장기적으로 코스피 지수의 V자 급반등은 수급 구조상 상당히 동수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소름 돋는 부재가 이 AI 반도체 투톱과 반도체 소부장들이 예전에는 프로그래머의 상위표에서 가득가득 꽉 차 있었는데 이제는 정말 차갑게 벌어졌죠. 탑 순위권 그 어디에서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시장을 주도했던 회사들이 없습니다. 즉 현재 메이저 세력들이 굳이 무리해서 그동안의 대장주들을 호가창 위로 긁어 올릴 매수할 여력도 없고 이유도 없는 거죠. 거래량을 죽인 채 시장의 공포가 극에 달할 때까지 철저한 관망과 방치를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AI 소부장들의 주가를 폭락시켰던 하나의 비보, 이 23일 주에 구글의 터보 퀀트가 뭐길래 삼전과 닉스가 한 방 먹었던 걸까요? 요즘 똑똑하다고 하는 AI들은 챗 GPT와 같은 대규모 언어 모델들은 우리가 질문을 하면 마치 사람처럼 대화를 이어가잖아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트랜스포머라는 특별한 구조 덕분이에요. 이 트랜스포머 모델이 대화하거나 긴 글을 읽을 때는 AI가 단순히 질문에 답하는 것을 넘어서 지금까지 나눈 대화의 맥락을 계속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맥락이 없으면 당연히 동문서답하겠죠. 이 대화의 맥락을 저장하는 것이 바로 KV 캐시라는 거예요. 즉 이 KV 캐시는 AI의 작업 책상 위에 공책이나 자료들, AI 모델 자체는 뇌라고 할 수 있고 이 뇌는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화를 하면 할수록 뇌 옆에 있는 작업 책상에 공책, 책, 필기도구 등 자료가 계속 쌓이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이 KV 캐시가 엄청나게 커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AI와 길게 대화하거나 여러 문서를 분석하라고 시키면 이 작업 책상 위의 자료들이 너무 많아져서 책상이 꽉 차버립니다. 이게 메모리죠. 그러면 AI가 더 이상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기 힘들거나 너무 느려지거나 아예 멈춰버리잖아요. 그래서 엔비디아나 구글 같은 회사들이 KV 캐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AI가 더 똑똑하고 빠르게 그리고 더 많은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압축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점은 이 터보 퀀트 기술이 원래는 23년 말에 구글에서 발표됐죠. 엔비디아의 KVTC는
USDC는 그보다 좀 더 최근에 발표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터보 퀀트 때문에 삼전이나 닉스, 메모리 수요가 떨어질 거라는 논리는 언론이나 시장에서 핫 이슈로 다루는 이러한 기술들이 오히려 하락 시장에서 투자자분들의 공포를 먹으며 시장 불안감을 조성하고 조회수를 올리려는 굳이 사람들이 겁먹을 필요는 없는 뒤늦은 정보의 적절한 활용이었죠. 살짝 그렇다면 눈을 돌려보면은 이 소름 돋는 거래대금의 시종과 더불어 방산주의 완벽한 스텔스 매집이 있었는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LIG 넥슨 같은 경우 주가 하락, 거래대금은 더 쪼그라들었죠. 그런데 기계들은 아래에서 조용히 매집을 단행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대중분들의 눈을 속이는 스텔스 매집인데 개인분들이 지루함과 공포에 투매하는 적은 물량을 세력의 퀀트 알고리즘이 호가창을 올리지 않고 조용히 밑바닥에서 입을 벌리고 100% 다 빨아들인 거죠. 거래량이 마른 음봉에서의 대규모 프로그램 매수는 로켓 발사 직전의 카운트다운이 될 수 있어요. 특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3개월간의 수급 핑퐁 게임을 보면은 1월에서 2월 사이에는 콘크리트 베이스 캠프를 구축했죠. 외국인이 1월 8일에 약 1,700억, 1월 9일에 약 700억, 2월 22일에는 1,200억 정도 특정일에 수천억의 액티브 자금을 일거에 투입하면서 주가를 120만원대로 강제 레벨업 시키죠. 즉 이 기간 확립된 110만원, 120만원대가 외국인이 물량을 쓸어 담은 1차 절대 방어선인 거죠. 그리고 3월 3일에서 3월 10일 사이에는 불트랩과 잔혹한 손바뀜이 있었죠. 3월 3일 주가가 150만원 고점을 찍을 때 개인분들이 약 400억 추격 매수를 하니까 약 1,000억 이상을 와르르 던져버립니다. 이후 주가를 또 폭락시켜서 3월 6일 개인분들의 약 2,700억 투매를 유도한 다음에는 바닥에서 외국인이 싹 2,300억 원을 폭풍 매수했죠. 유통 물량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월 23일에는 하방 지지력 테스트를 했죠. 시장 전체가 무너진 블랙 먼데이 3월 23일에 주가가 124만원까지 밀렸는데 오히려 이때 310억을 더 매수했죠. 그리고 3월 24일에서 27일 사이에는 이 스마트머니의 최종 매물 건조 작업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3월 24일에서 25일에는 쇼 커버링과 개인분들의 탈출, 주가가 반등하니까 3월 초 폭락에 물려 계시던 개인분들이 본전 심리에 도합 1,500억을 팔고 나가셨죠. 이 물량을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로 흡수했습니다. 그리고 목 금요일에는 소름 돋는 거래량의 소멸이 있었는데 헛구역질도 있었죠. 페이크 드랍. 26일 목요일에는 개인분들이 411억 매도, 외국인은 318억 매수, 기관도 95억 매수. 3월 27일에는 이날도 하락하면서 개인분들은 133억 매수, 외국인은 20억 매도, 기관은 110억 매도. 여기서 결정적인 팩트가 목요일과 금요일 주가가 연이을 3에서 4% 기분 나쁘게 하락했죠. 그런데 27일 금요일의 거래량이 고작 25만 4천 주, 3월 6일 145만 주, 3월 9일 92만 주에 비하면 완전히 멸종된 수준이죠. 즉 주가가 하락을 하는 와중에도 거래량이 적다는 것은 대규모 악성 매도 물량이 쏟아진 게 아니라 매수 호가가 비어있는 상태에서 소량의 매도만으로 주가가 밀려 내려온 거죠. 외국인이 주가를 방어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도록 방치하는 거예요. 끝까지 버티신 개인분들의 피로도를 극대화시키는 거죠. 결국 한화 에어로의 유통 물량이 지금 대부분 스마트머니의 금고에 잠겨져 있는 상태예요. 즉 이분들이 주가를 150만원 너머로 견인할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죠. 일단 매물 건조기의 완성이 오는데 주가를 약 128만원에서 135만원 사이에 좁은 박스권에 가둬두는 거죠. 거래량을 계속 20만 주 전후로 바짝 말려가는 거예요. 이 지루함의 계곡을 지나가야 개인분들의 자력 단타 물량이 완전히 소진되죠. 그 이후에는 명분과 수급이 결합됩니다. 매물이 완전히 소화된 시점, 글로벌 국채금리가 안정화되거나 회사의 수출 모멘텀 또는 전쟁 관련 뉴스, 이걸 명분으로 잠들어 있던 외국인의 대규모 프로그램 매수가 약 500에서 1000억 원, 아침 시가부터 폭발적으로 유입되는 거죠. 텅 빈 호가장을 단숨에 뚫어내면서 전고점을 트라이하는 거대한 장대 양봉, N자형 파동이죠. 이 그림이 완성될 겁니다. 그래서 이 K방산의 1등주와 더불어 몇몇 방산주들의 수급 쏠림, 이 소름 돋던 스나이핑과 더불어 소름 돋았던 세력의 함정도 있었는데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 거래대금이 약 1.2조 원, 13% 폭등했습니다. 대형주 뺨치는 거래대금이었고 개인분들은 드디어 게임주가 바닥을 쳤구나 환호하셨죠. 이 1.2조 원의 거래대금은 펀더멘탈 계산을 믿고 들어온 장기 투자 자금이 아니라 그동안 펄어비스를 공매도 쳤던 세력들이 주말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기계적으로 주식을 되갚는 숏 커버링이에요. 여기에 현혹된 단기 개미 투자자분들, 이분들의 폭탄 돌기가 이제 시작되었는데 추격 매수 시에는 상당히 높은 확률로 꼭지에 물리는 자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2차 전지 섹터들, LG 엔솔이라든가 삼성 SDI, 에코프로버티, LNF, 여기도 데드머니의 기계적 숏 커버링이죠. 그동안 지독하게도 공매도를 쳤던 외국인들이 주말 사이 불안한 매크로를 피하기 위해서 수익을 확정 짓고 주식을 되갚아 그때 발생한 일시적 상승일 뿐이에요. 추세적 상승이 아니기 때문에 신규 진입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리고 3주 연속 금요일마다 건설주들에게 행복을 안겨다주고 있죠. 이날에도 대우건설이 약 1조 원 가까이 거래가 되면서 약 9% 가까이 폭등.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방산주처럼 음봉 눌림목에서 기계가 바닥을 주고 담았어요. AI 전력난이 쏘아올린 건설 테마가 시장의 강력한 한 축으로 자리 잡은 거죠. 과한기에 가까운 데이터도 있었는데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배, 곧버스죠. 거래량이 무려 56억이 넘어갔어요. 계속해서 곧버스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늘어가고 있죠. 주말 사이 미국 10년물 금리 발작이나 중동 악재가 터질 것을 두려워하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전 재산을 하락에 베팅한 극단적 공포와 욕심의 결과예요. 하지만 역설적으로 56억 주가 터졌는데도 가격은 고작 1%도 안 되게 올랐죠. 이날 장 초반에는 쫙 올라갔다가 지수가 올라가면서 쫙 빠진 거죠. 대중분들이 미친듯이 하락 베팅을 하니까 스마트머니 파생 알고리즘이 철저하게 다 받아내면서 가두리 양식장, 박스권이죠. 여기 가둬버린 겁니다. 즉 계속 지수가 하락과 상승 왔다 갔다 하는 와중에 이 안에서만 놀아라. 어디 가지 말고. 즉 여기서
대폭락도 없고 대세 상승도 없고, 물론 그러면서 계속 어느 쪽으로 추세는 확정 짓겠죠. 다만 이 고고장에서 놀면서 너희들은 내 변동성이 먹이가 되라, 냉혹한 선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수 대형주가 늪에 빠지고 진짜 주도주도 없고 유동성이 방향을 잃으니까 시장의 단기 투기 자금들이 기괴한 곳으로 몰려들었죠. 데이터의 광기가 여기서도 이어지는데 NH 스펙 33호가 33% 폭등했죠. 비정상적인 스펙 펌핑이에요. 그리고 한국 앙코르 유전이 거래량 4위, 무려 1억 6천만 주가 터졌습니다. 유가 테마의 잔재죠. 대형 포장이 5위, 거래량이 무려 1억 400만 주, 기가레인이 9위, 거래량이 6천만 주가 터지면서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펀더멘털이 전혀 없는 스펙주와 초저가 동전주에 수억 주의 거래량이 터진 거죠. 대세 상승장에서는 많이 나오지 않는 패턴이죠. 메이저 자본이 관망하는 사이에 개인분들이 단타 자금이 끼리끼리 폭탄 돌리기를 하는 전형적인 하락장, 가두리장에서의 끝물 징후죠. 이 카지노에 기웃거리는 순간 계좌는 주르륵 녹아내립니다. 거기다가 충격적인 팩트체크가 또 하나 있는데, 이틀간 4.1조 원의 비차익 융단 폭격이 있었죠. 불트랩의 완성이에요. 시장의 진짜 방향성을 결정짓는 비차익 거래, 바스켓 매매를 보면은 스마트 머니가 대중분들을 어떻게 기만하고 도축했는지 완벽한 패턴이 드러납니다. 시계열별로 보면 3월 23일 월요일에는 약 3.4조 원의 매도, 블랙 먼데이죠. 3월 24일 화요일 그리고 25일 수요일 사이에는 매도세가 급감해요. 이거 이제 바닥인가? 대중분들이 착각을 유도하죠. 기만하는 겁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마이너스 2.1조 원의 매도, 2차 폭격을 재개하죠. 27일 금요일에는 또다시 마이너스 2조 원을 매도해요. 3차 확인 사살입니다. 화수요일의 지수 반등이 다시 한번 그 주간의 불트랩이었던 거죠. 코스피 200 지수도 838에서 805선으로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이 와중에서도 맨손으로는 베타의 안락사, 스마트 머니가 코스피를 구성하는 시총 상위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2차전지 등이죠. 수십 개를 바스켓으로 묶어서 2조 원어치를 무자비하게 덤핑하면서 달러를 뽑아낸 거예요. 그리고 오른손 알파의 스텔스 매집이죠. 그렇게 뽑아낸 2조 원의 현금 중에서 극히 일부만 수백억 좀 떼서 시장의 공포 속에서 철저하게 소외되던 파란불을 켜고 있던 방산 대장주 등 이런 곳에 밑바닥 호가창에 정밀하게 꽂아 넣은 거죠. 이게 26년 봄 증시를 관통하는 극단적인 디커플링, 시대의 메가 트렌드를 관통하는 소수 종목만 살려두자. 나머지는 이제 집으로 가야지. 그리고 차익거래에서는 약 1,500억의 순 매도가 나왔는데, 주말을 앞두고 선물 가격이 현물보다 낮아지는 백코데이션, 하락 공포의 심화죠. 이 현상이 발생하니까 퀀트 컴퓨터가 기계적으로 고평가된 현물을 팔고 저평가된 선물을 사자, 매도 차익거래를 가동했죠. 이 기계적 현물 매도가 비차익 매도랑 결합을 해서 금요일 시장을 더욱 짓눌렀습니다. 6대 핵심 지표를 정밀 해부해보아도 수십 조의 악성 시체와 지수의 무덤을 확인할 수 있죠. 코스피 현물만 보더라도 외국인이 3월 내내 코스피에서만 약 15조 원 이상의 물량을 팔아치웠습니다. 기관 역시 동반 매도하면서 방관했죠. 반면에 개인분들은 떨어질 때마다 물타기를 하시면서 엄청난 폭탄을 다 받아내셨어요. 즉 앞으로 코스피 지수의 V자 대세 상승은 수급 구조상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스마트 머니가 다시 수십 조를 들고 무도회장에 오지 않는 이상 이 위에 쌓여 계시는 개미분들의 통곡의 벽 때문에 이걸 뚫을 동력이 없는 거죠. 한국 증시의 상단은 콘크리트로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콜옵션인 상방 베팅, 풋옵션인 하방 베팅, 프리미엄 착취와 가두리인 게 극단적인 하락도 급등도 없죠. 외국인이 양방의 옵션을 모두 매도하면서 지수를 일정한 박스권에 가둬두고 시간같이 하락에 따른 옵션 프리미엄 수수료만 빨아먹고 있는 거예요. 시장의 변동성 실종 및 극심한 지루함을 예고하는 거죠. 그리고 타겟별 주식 선물, 타겟 공매도는 심화되고 있습니다. 실적이 꺾인 2차전지, 무형 반도체 등 개별 대형주를 상대로 한 정밀 공매도 타격이 계속되는 거죠. 소외주에 잘못 물리면 계좌가 끝없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지금 상황에서 주식을 하신다면은 코스피 지수의 대세 상승, V자 반등은 수급 구조상 완전히 사망했어요. 이제 오직 기회가 점지한 소수 정의 섹터 안에서 완벽한 스나이핑을 해야 살아남는 거죠. 지수와 구경제, 대형주들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은 전면 금지고요. 외국인이 이틀간 4.1조 원을 던진 시장이죠. 코덱스 200, 코덱스 레버리지, 반도체 대형주, 2차전지에 많이 떨어졌으니까 사보자, 이렇게 물타기를 하는 것은 자본의 무덤으로 직행하는 행위예요. 즉 3월 30일 주 초반에 기계적인 반발 매수, 숏 커버링으로 이들 대형주가 반등을 할 때에는 물려있는 구경제 대형주들의 비중을 계속 줄여나가면서 현금을 확보하는 것이 지수 하락의 시파동 속에서 L자형 횡보는 길고 고통스럽잖아요. 조금이라도 빠져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스윙 트레이딩을 해야겠다, 단타를 해야겠다. 그렇다면 기계들의 2조 원의 매도 속에서도 이들이 샀던 요새로 알파로 즉각 피신해야겠죠. 스텔스로 매집했던 몇몇 K 방산, 서두에 말씀드렸던 금리 무풍지대의 방어적 해지 종목들. 마지막으로 한소리 주주분들은 이 와중에서도 근본 유상증자에서 꼭 챙기셔야 될 게 있어요. 일단 유상증자란 회사가 돈이 없는 거예요. 지금 한소리는 빚이 너무 많아서 돈이 급하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은행에서 빌리는 대신에 기존 주주분들, VIP 고객에게 우리 회사가 주식을 새로 찍어낼 건데 기존 주주님들께만 특별히 시세보다 싼 33,000원 예정이에요. 브로크죠. 이 가격에 살 수 있는 혜택을 드릴게요 라고 손을 내민 거예요. 이게 바로 돈을 받고 주식을 새로 발행하는 유상증자인 거죠. 기존 주주분들에게 먼저 기회를 준다고 해서 구주주 배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주스에 물을 타면 싱거워지는 권리락이라는 게 있는데, 가장 당황하신 날이 5월 13일 아침이 될 수 있어요. 시장에서는 싼 가격의 주식이 43,300원, 이게 엄청나게 늘어나면은 기존 주식의 가치는 희석된다고 보죠. 가치가 떨어진다. 즉 지난 주스에 물을 왕창 타면 싱거워지잖아요. 라면 물을 못 마시면 굉장히 화가 나죠. 그래서 5월 13일 아침이 되면은 증권거래소에서 강제로 한소리의 주가를 약 한 마이너스 10% 이상 툭 떨어뜨려 놓고 장을 시작합니다. 이걸 권리락이라고 불러요. 새 주식을 싸게 살 권리를 얻었으니 그만큼 주가를 깎아버리겠다는 뜻이죠. 그리고 신주 인수권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내 계좌에 들어온 VIP 할인 쿠폰인 거예요. 권리락을 맞고 나면 6월 초쯤에 내 주식 계좌에 한화솔루션 OR이라는 이상한 이름의 주식이 공짜로 들어오게 돼요. 이게 가장 바로 중요한 신주 인수권. 이 부분을
놓치시면 안 돼요. 쉽게 말해서 한솔이 주식을 33,300원에 살 수 있는 VIP 할인 쿠폰인 거예요. 이걸 이때 가만히 냅두면 절대 안 되는데 가장 최악의 바보 같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권리락 때문에 내 본래 주식 가격이 이미 뚝 떨어져서 손해를 봤는데 내 계좌에 들어온 할인 쿠폰, 이 신주 인수권마저 유효기간이 지나서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지면 안 돼요. 기존 주주분들은 반드시 아래 세 가지 중 하나의 버튼을 눌러야 됩니다. 첫 번째 액션은 나는 돈 더 넣기 싫어. 이때는 이 쿠폰, 신주 인수권을 매도해야 돼요. 계좌에 들어온 이 할인 쿠폰은 6월 초에 약 한 5일 동안만 주식처럼 팔 수가 있습니다. 내가 새 주식을 살 돈이 없거나 이 회사가 꼴 보기가 싫다. 이 5일 안에 증권사 앱을 켜서 이 쿠폰을 팔면 돼요. 그러면 쿠폰값 현금이죠. 이거라도 챙겨서 권리락으로 까먹은 손실을 어느 정도 메꿀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액션은 손해가 커서 나 물타기 할 거야. 그렇다면은 쿠폰을 쓰는 거죠. 할인 쿠폰을 써서 33,300원의 새 주식을 받고 싶다. 그렇다면 6월 22일, 23일 이틀 동안 증권사의 메뉴에서 유상 청약이라는 버튼을 직접 눌러야 됩니다. 그리고 이 쿠폰 수량만큼 살 수 있는 현금을 내 주식 계좌에 넣어두어야 돼요. 그러면 7월 10일에 싼 값에 새 주식이 들어와 내 평균 단가를 확 낮춰줍니다. 마지막으로 액션 3, 복잡한 거 다 싫어. 그렇다면은 5월 전에 다 파는 전략 매도 방법이 있겠죠. 유상 증자니 권리락이니 청약이니 머리가 너무 아프다. 권리락이 발생하기 전인 5월 12일 이전에 지금 들고 있는 한솔이 주식을 싹 다 팔고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이 모든 복잡한 과정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거죠. 주식시장은 가만히 멍 때리는 사람의 돈을 가장 먼저 빼앗아가요. 가만히 두면은 주어지신 할인 쿠폰, 신주 인수권이 허공으로 증발해버리니까 쿠폰을 대다 팔든지 아니면 돈을 내고 새 주식을 사든지 무조건 둘 중 하나는 직접 선택해서 눌러야 됩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이 신주 인수권 한 개는 하나솔루션 주식 한 주를 33,3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인 거죠. 그래서 만약 한솔의 주식이 현재 시장에서 4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 권리는 6,700원 정도의 가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4만원 빼기 33,300원. 하지만 실제로 이 권리는 6,700원보다 낮은 금액, 예를 들어 5,000원이나 6,000원 등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거래될 수 있죠. 결론적으로 신주 인수권의 정확한 가격은 6월 초 하나솔루션 OR이라는 이름으로 신주 인수권이 시장에 상장되어 거래가 시작될 때 실시간으로 확인해야 알 수 있는 거죠. 그전에는 예상되는 가치만 알 수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시장에서 최종적으로 이 전쟁과 글로벌 매크로 환경이 계속해서 장기화된다. 그렇다면 이전 영상에서 다루어드렸던 벌써 실생활에서 체감이 되고 있죠.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번들로 살 수가 없고 하나씩밖에 못 가져가요. 그리고 원래 미세먼지가 봄에는 심했는데 이제는 중국 분들이 천연가스를 태우지 못해서 그런지 석탄을 엄청 돌려대서 지금 하늘과 공기질이 매우 좋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체감이 되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실생활 투자 전략, 이전에 다루어드렸던 셰일가스 업체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죠. 미국의 경우 세계 최대 원유 및 천연가스 생산국이다 보니까 중동 공급망이 붕괴 시에는 즉각적인 생산량 증대를 통해서 국제 에너지 시장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독보적인 위치에 있죠. 이 과정에서 미국 시의 에너지 기업들이 에너지 패권 이동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누리면서 개미 투자자분들에게 강력한 해치 수단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기존에 말씀드렸던 대형 통합 에너지사 엑스모빌이나 쉐브론이 있겠죠. 그리고 셰일 오일 및 가스 생산 전문 기업 워런 버핏이 집중 매수한 옥시덴탈이라든가 이오지 리소스, 천연가스 및 LNG 전문 기업 시에니에르 에너지 등이 있죠. 주로 천연가스 생산을 하거나 LNG 수출에 특화된 기업들이에요. 북미의 풍부한 셰일가스를 액화해서 해상으로 운송, 유럽과 아시아 등 수요처에 공급하는 터미널 운영 및 수출 사업의 핵심이죠. 즉 호르무즈 협 봉쇄와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현실화가 계속되면 미국 시일 에너지 기업들은 국제 유가 및 가스 가격 상승에 따른 높은 수익 잠재력을 보유한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즉 분할 매수를 통해서 유가 변동성에 대한 리스크를 관리하고 올라가는 데 차량의 기름값, 더 이상 살 수 없는 쓰레기 봉투, 그리고 미세먼지 스트레스를 미국 본토 셰일 기업들을 공략하면서 어느 정도는 내 마음을 달래줘야겠죠.